우리나라 동요하고는 노래와 제목이 가사가 좀 다릅니다만 독일 노래를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Durentheim Unterland, da ist halt fein. Durentheim Unterland, da ist halt fein. Schleen im Oberland, Trauben im Unterland. Durentheim im Unterland möchte ich wohl sein. 클래식 기타 음악을 들으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제가 기타를 친지, 이 클래식 기타를 친지 몇 년쯤 됐겠어요? 이거는 이제 퀴즈 맞춰도 이제 저 책은 안 나갑니다. 별것 아니잖아요. 몇 년 됐겠어요? 45년, 46년입니다. 예, 46년째 기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루라도 기타를 안 치면 남은 인생이 아까울 정도예요. 여러분도 1인 1악기, 꼭 하나 이상의 악기를 배워서 친구처럼 평생 연주생활 하기를 제가 기원을 합니다. 자, 독일 노래도 좋지만 저는 한국 동요를 더 좋아합니다. 1, 2절 가사를 함께 생각하고 불러보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2절 가사 아셔요? 아시는 분은 같이 합니다. 1절부터 깊은 사서 하나 둘 셋.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맑은 홍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 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브라비. 함께 동요 부르니까 너무 좋아요. 독일의 민요였고 너무 좋죠? 제가 기타를 들고 노래하고 수업에서도 하는데요, 동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셈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장르가 동요예요. 어려서도 노래 다 좋아했는데요, 이거 책을 낼 즈음에 편집부장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걸 책을 다 알고 원고를 받아보고 나니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요? 처음 받아본 질문이었어요. 순간 생각을 좀 했죠. 몇 초 동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동요지. 동요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뭐지? 나뭇잎배. 국내외 모든 노래를 통틀어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그때부터 나뭇잎배가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자리 제가 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경기도 안성에서 살거든요. 4시간 걸려서 왔어요. 다른 건 뭐 개런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 많이 몸이 곧다네요. 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푸른 달과 흰 구름 둥실 떠가는 연못에서 살살 떠다니겠지. 연못에다 띄워놓은 나뭇잎에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살랑살랑 바람에
소근거리는 갈립새를 혼자서 떠다니겠지. 브라비. 함께 동요하니까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마침 우리 김학태 매제가 책을 이렇게 가져와서 선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마지막 책 선물입니다. 저로서는 제가 가장 소중한 질문입니다. 퀴즈. 자, 이것도 아시는 분은 말고 모르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자, 동요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손을 들고 말씀하셔도 돼요. 한가운데 세 번째 분. 세 번째. 동심. 가장 제가 소중하게 생각한 어린이의 마음을 맞추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요에는 바로 어린이의 마음, 동심이 들어있습니다. 동심이 들어있지 않으면 동요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작 동요의 의미를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들어가야만이 동요의 진가를 압니다. 왜? 나이가 들어야 어린이의 마음이 소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제 스스로 몇 년 전에 내가 왜 동요를 최고로 좋아하지? 명상을 해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늙어갈수록 어린이의 마음이 가장 소중한 심성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동요를 더욱더 열정적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무수히 많은 동요가 있지만 오늘 시간상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것은 시 낭송입니다. 책이 있는 풍경, 눈으로도 읽고 시도 읽는데 가능한 한 낭송을 해주세요. 입으로 낭송을 한다는 것은 언어로 소리로 쓰여진 작품의 최종 완성된 단계는 바로 소리로 표출된 상태입니다. 낭송을 해야 되거든요. 묵독보다도 눈으로 보다도 낭송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시 낭송도 제가 주창하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낭송을 해봐요. 최근 2,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제가 애송했던 소개했던 시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다들 아시죠? 같이 해봅니다. 풀꽃 나태주 시작. 자세히 풀꽃부터 합시다. 시작.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무 아름다운 시죠? 짧은 시 속에 기가 막힌 매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저와 동갑내기 예술가가 이 노래를 곡으로 만들었어요. 영어로도 번역했어요. Wild flowers. Everyone is beautiful when you look close. Everyone is lovely when you look deep. You are so lovely too.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Everyone is beautiful when you look close. Everyone is lovely when you look deep. You are so lovely too. 너무 아름다운 시와 노래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에게 특별한 노래입니다. 대학 1학년 때 신입생 장기자랑이었었는데요. 그때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한 노래예요. 안 믿어지세요? 제 선배는 1등을 했는데 가수가 되어가지고 그분 이름은 양희은이에요. 그분은 가수가 됐고 저는 교수가 됐는데 지금은 가수 같은 교수입니다. 저도. 그리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조가집에 하라고 오늘 밤도
밝혀 놓으셨네. 무슨 사연 있을까 기나긴 밤을 그 누구 기다림에 잠 못 이루나. 저 멀리 들리는 송아지 우는 소리 행여나 아들인가 살며시 문을 열라. 아주 옛날 노래였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잊을 수 없는 저의 운명적인 작가이자 시인을 소개하고 제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어서 아쉬운데요. 여러분도 많이 고단하실 거예요. 자,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외국 작가 누구일까요? 선물이 더 없어서 좀 미안합니다. 헤르만 헤세. 마음의 선물 박수 드립니다. 헤르만 헤세. 제가 헤르만 헤세 전문가거든요. 그렇습니까? 주소 주세요. 나중에 선물 더 드리게. 자, 헤세를 인상적으로 만났던 것은 20살 때에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요. 데미안 소설. 그걸 읽고 제 정신적인 인생을 새롭게 출발했고 그 작가가 저의 운명을 만들어줬습니다. 헤세 전문가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요 몇 년 전에 처음 만난 헤세 작품이 뭐냐? 20살보다 더 전으로 거슬러 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14살 때 만났던 헤세의 시 방랑길이라는 시예요. 제 운명이 결정된 해는 14살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기타를 만났고요. 헤르만 헤세를 만났어요. 두 바퀴가 제 운명의 바퀴를 굴리고 있어요. 헤르만 헤세의 시 방랑길에 낭송해드립니다. Aufwanderung dem Andenken Knulps. 헤르만 헤세. Sei nicht 방랑길에 크눌프를 회상하며 Sei nicht traurig, bald ist es Nacht. Da sehen wir über dem bleichen Land den kühlen Mond, wie er heimlich lacht. Und ruhen Hand in Hand. 슬퍼하지 말아라, 곧 밤이 되리니. 그러면 우린 창백한 땅 위에 몰래 웃음 짓는 싸늘한 달을 바라보며 손에 손을 잡고 쉬게 되리라. Sei nicht traurig, bald kommt die Zeit, da haben wir Ruhe. Unsere Kreuzlein stehen am hellen Straßenrande zu zweit. Und es regnet und schneit und die Winde kommen und gehen. 슬퍼하지 말아라, 곧 때가 오리니. 그러면 우린 쉬게 되리라. 우리의 작은 십자가 둘이 밝은 길가에 나란히 서면 비가 오고 눈이 내리며 바람이 또한 오고 가리라. 14살 때 이 시에 감동받았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으셔서 지금 그렇게 썰렁한 표정이시죠? 제가 어디 가서 무주에 가서 이걸 시를 낭송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까졌네. 오랜만에 몇십 년 만에 그 말 들어봤어요. 까졌네. 조숙했나 봐요. 제 인생 철학은 그 14살 때 다 닦여진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 낙천적인 인생이 출발됐고요. 제 낙천적인 인생을 다 살아왔다면 그 출발점은 14살로 돌아가서 그 시를 만났었을 때입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정신적인 고통에 처해 있었던 저에게 격려와 위로와 새로운 힘을 준 게 그 시였어요. 그 시에서만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한 13년 지난 후에 27살 때 제 나름대로 무르익혀가지고 제 나름의 자신의 좌우명을 설립했어요. 독일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독일말로 이렇게 했어요. Das Leben muss fröhlich sein. 뭡니까? 번역해 주세요, 선생님. 브라바! 인생이란 즐거워야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슬퍼하지 말아라는 소극적인 권유잖아요. 슬퍼하지만 말면 되겠어요? 즐겁게 살아도 시원찮고 짧은 인생인데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걸 좌우명으로 세우고 그 이후로 한 방에 즐거운 인생 살아왔어요. 작년에 결론이 났어요. 즐겁게 살았는데 두 바퀴가 제가 깨달은 결론이었어요. 즐겁게 살려면 두 가지. 하나는 노래요, 하나는 웃음.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좌우명으로 생각하고 좌우명을 썼어요. 뭐라? 노래하고 웃으며 삽시다. 노래와 웃음. 노래하고 웃으며, 여러분에게도 권장하고 싶어요. 노래하고 웃으며 삽시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노래하고 웃으며 삽시다. 바로 그거예요. 그 이상, 그 이후로 아름다운 훌륭한 일은 그 기본 위에서 펼쳐지는 것이 좋잖아요. 훌륭한 일은 많이 하는데 자기는 즐겁지 못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아직 아니거든요. 인생 숙제가 덜 풀린 거잖아요. 그래서 즐겁고 노래하며 삽시다. 그래서 제 노래하는 인문학의 표어는 이것입니다. 연주하고 낭송하고 노래하라. 제가 이 표어를 내걸고 남은 인생은 국내외를 떠나서 가는 곳마다 그 표어를 내걸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60평생에 깨달은 즐거움,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세 가지. 악기 하나 연주하고 낭송하고 시를 낭송하고 그리고 노래하자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시작. 연주하고 낭송하고 노래하라. 브라비. 자, 이제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단 한 편의 명시, 헤르만 헤세의 방랑길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끝곡을 들려드려야 될 텐데요. 같이 하시겠습니까? 헤세의 시로 만든 우리나라 유명한 노래예요. 아름다운 사람이죠? 같이 합시다. 단감을 그것을 바라보고 헐산고 기어이 부셔버리는 내일이면 벌써 그를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당신은 내가 드린 내 마음을 고운 장난감처럼 조그만 손으로 장난하고 내 마음이 고민에 잠겨있는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돌보지 않는 나의 여인아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한 번 더 아름다운 나의 사람아 헤이 브라비 행복하게 살아주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앵콜 안 받으면 오늘 좀 난리 날 것 같아요. 야단을 맞을 것 같아요. 자, 앵콜 받아드릴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비교적 최근의 노래 쿵 따라 샤바랍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 산으로 올라가 소리를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희비가 엇갈리는 세상 속에서 내일이 다시 찾아오기에 우리는 희망을 안고 사는 거야.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여행을 떠나봐. 바다를 찾아가 소리를 질러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빠.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빠빠. 헤이 브라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주셔요. 감사합니다.
아까 염치, 참 재밌는 얘기를 많이 담아서 한 달간 준비했는데 결국 못하고 가니까 내년에 하겠습니다. 매일 이걸 준비하면서 한 3개월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자정적으로 눈이 떠져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나, 무슨 말을 가지고 해야 또 우리 책 사는 세상이 좋을까. 어제 저녁에는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이거 준비하면서 맨날 싸웠어요. 먹는 것 때문에.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 가족들이 하는 말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책 좋아하는 사람, 책 관련된 사람은 대단하고 다시 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 다 모일 수 있도록 큰 K 허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책 관련된 사람들인데, 저희가 인연을 맺은 사람이 와서 기뻐해주고, 아까 4시간, 6시간, 뭐 하루 종일 걸려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수업 다 제끼고 오신 분들, 유명 연주 앞두고 하시는 분들. 하지만 너무 고마운데, 참 책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이렇게 응집력이 있고, 7년 만에 보지만 오늘 본 것처럼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남자끼리도 진한 포옹을 할 수 있는 것이 책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삼 주위 사람들도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종교가 많이 바뀌어갑니다. 저도 이 강의 나갈 때 참 종교 얘기 많이 하지만 종교가 앞서야 되는데 요즘 책이 앞서가고, 책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고,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염치는 못했지만 짧게 우리 사회자께서 저거 할래? 그러지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원고는 30장입니다. 하지만 3장만 하겠습니다. 아까 음악 잠깐 들어가면서, 작년에 참석했던 분들은 절대로 마치시면 안 됩니다. 네, 들어주십시오. 작년에 남았던 가수들이 메들리로 8곡을 노래를 했었습니다. 이거의 공통적인 주제를 할 건데, 작년에 오셨던 분 절대 맞추시면 안 됩니다. 특히 형수님. 작년에 오셨던 분 아니고 올해만 하셨던 분. 거기 한 30초씩만 들려주세요. 7곡 쭉 있는데. 5분인데 5분 너무 길고.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작년에 이걸 했었는데, 안 되시면 그냥 제가 할까요? 그냥 주십시오. 그냥 제가 여기서 꼭 들려줘야 되는데. 작년에 오시면 마치면 안 됩니다. 절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미조의 개여울입니다. 송골매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예전엔 미철 몰라네.
공통적인 거. 예, 예? 김서월. 맞습니다. 나오세요. 이분 누구시냐면, 여러분들 감 많이 드셔봤죠? 저한테 감 많이 얻어 드셔보면, 감집 사모님, 장성의 그 유명한 감 10박스 스폰서 오셨어요. 이번에, 저기 보십시오. 저기 책에 나오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많습니다. 공통점이 많은데, 공통점이 뭘까요? 한강에 소년이 온다. 라일락 피면 봄날. 방울새는 울잖아. 광야. 밤꽃. 윤정모 책세상. 거기다 황석영 오래된 정원. 이 공통점, 봄? 60점. 이 작년에는 공통점이 4월 50점. 아니 90점. 예. 또 뭘까요? 꿈 아닙니다. 예? 광주요? 나오세요. 누가 봤어? 누구? 뒤에? 형들 안 돼. 자, 이 노래, 이 공통점은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책들을 올해는 잡아봤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잊고 삽니다. 5.18 민주화 운동, 80년 광주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은 잘못된 역사를 어떻게 보면 되풀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는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잘못되어지는 세월호, 우리는 잊지 말자 2014 4월 16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어제 그제 6개월이었잖아요. 우리는 까맣게 또 잊어버렸습니다. 하물며 34년 전에 일어났던 우리 광주 민주화 운동을 처럼요. 그래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책들을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주제를 잡기까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까 잊지 말자고 그랬지만 세월호 사건도 연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계속 예를 들어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겨댑니다. 우익인 사실이 돌아가면서 계속 독도 우리 땅이라고 망언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교과서 채택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교과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행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본은 이것을 계속 이슈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갖고자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은 치밀한 계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100년, 200년 후에 후세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교과서에 시키고 말을 통해서 자료와 역사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100년, 200년 후에 독도를 먹기 위한 아주 고도의 계산 생각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새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이후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주제가 이보다 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최근에 어떤 네티즌들은 광주의 봄날과 희생을 제맛대로 능욕하고 있죠. 일부 방송에는 새터민가의 글들 광주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도 훗날 진실 마트를 참여했지만 정말로 그들의 아기가 안타깝고 짠할 뿐입니다. 8개 있는데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짧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소년이 온다 한강 제일 위에. 한강은 지금 서울 예술대학교 문예창작 교수죠. 1970년생인데 이 소설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어디로든 갈 수가 없었다 느꼈다. 갈 수 없음을 느꼈다라고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환자의 몸에 주사 바위를 찔러 넣어야 하는 것처럼 작가들에게도 숙명이 존재합니다. 1970년 광주에서 출생한 작가 한강은 10살 무렵 광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외가식과 친척들한테 광주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겠죠. 왜 이런 일들이 내 가족에게 일어났을까 의문을 하면서요. 작가가 고백도 하지 주인공들이 현실 속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중학교 3학년 동호 정대가 계엄군에 쓰러져 죽죠. 동생 뒷발이 하느라 자신의 꿈도 놓아버린 정대 누나 정미 역시 행방불명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살아남은
김은숙, 임선주, 김신수는 파괴는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무덥고 습했던 여름 끝에 가로수 걷다가 바람이 얼굴과 감기는 깜짝 놀라 동호로 생각한다. 우리가 이들에게 어떤 대답을 낼 수 있는가? 라고 인간 존재의 본질을 묻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 그 본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더 이상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당신이 죽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가슴 저리게 말합니다. 한강은 우리 문학사의 보기 유래가 보기 드문 부녀 소설가입니다. 한강의 아버지 아시는 분? 한승원 나오세요. 한승원 나오십시오. 한승원입니다. 좋으신데. 전남 장흥에 장흥읍에서 안양면을 돌아 나가면 토담 해산토굴이라는 서재가 있습니다. 한승원 선생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 우리 외갓집 옆 동네여서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강과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은 소설가이자 교육자라는 평행 이론을 걷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승원 딸보다는 한강이 더 유명해지고 있는 셈이죠. 이 소년이 온다는 참 유산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튼 이 각설하고 소년이 온다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라일락 피면. 저거는 청소년 소설입니다. 제가 그래서 넣습니다. 사실 책은 170종류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나왔던 책이. 근데 라일락 제가 넣었던 것은 중학생, 고등학생 이게 가장 좋은 책이어서 넣었습니다. 라일락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청소년을 상징합니다. 의젓한 척하지만 아직 막내티를 벗지 못한 고등학생 석진은 건너방 자취방 윤희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첫 데이트를 신청한 날 광주의 살벌한 분위기에 휩싸리고 급기야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시내를 점령하게 됩니다. 다친 사람을 돕기 위해 병원 오가던 윤희는 총에 맞아 죽고 더 이상 철부지로 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 본인도 도청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듯 고등학교 2학년 이석진, 김우진, 여고 2학년 박윤희가 주인공들 현실을 알아가기 전에 폭력에 희생된 청소년을 통해서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책이 라일락 피거입니다. 방울새 쭉 가서 네 번째. 방울새는 방울새는 울지 않는다. 요거는 초등학생이 꼭 읽어야 될 책이어서 올려놨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방울이라는 소녀는 명창을 꿈꾸는 밝은 학생입니다. 저 그림 나오죠? 더구나 어린이 명창대 대상을 받고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리에서 초경을 맞습니다. 여자가 되어간다는 말이죠. 하지만 케이크를 자르기 전에 광주에 군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스승 운장의 부탁을 받은 저 고수 있죠. 고수 민혁에 이끌려 터미널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광주는 군인들에게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 떨어져서 고립되고도 맙니다. 13번째 생일 케이크를 사주고 싶은 민혁과 터미널에서 시간을 제체하던 방울은 군인들이 쏜 총탄에 맞아 죽고 말게 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자신의 죽음을 탓인가 방울새로 다시 태어납니다. 방울새가 된 방울이는 헤어진 민혁이를 만나기 위해 광주를 떠나게 됩니다. 방울새가 된 13세 소년 방울의 눈을 따라 우리는 1980년 5월에 광주를 보게 됩니다. 참 초등학생 학생들한테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 참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 책이 나와서 참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생들한테 꼭 익혀봐야 될 그런 책입니다. 막 넘어갑니다, 지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 끝에 윤정모 책세상, 윤정모 선생님. 윤정모 선생님은 참 1세대죠. 우리나라 반독재, 반민주의 책의 1세대, 고초도 많이 당하셨고, 참 개인적으로 불행한 선생님이시죠. 7살 어린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폭력에 희생된 참 안타까운 선생, 희생이 죽었다는 건 아니고, 참 폭력에 많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선생님이신데, 그 제가 광주 하남에 있는데,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임곡동이라고 있어요. 임곡동, 하남공단을 넘어 임곡동을 가면, 윤상원 열사, 광주 민주화운동 대변인을 했던 윤상원 열사의 생가가 있습니다. 오다 가다 맨날 가봐야 되는데,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좀 갔었어요. 박기순 씨하고 영원 결혼식을 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 때문에 나온 곡이 님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그 윤상원을 수배됐을 때 숨겨줬던 사람이 윤정모입니다. 윤정모 선생님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그때 숨겨주면 징역 10년이 넘는 그런 암울한 세계였지만 그를 숨겨줬던 그런 일화가 있는 윤정모 선생님이고 마지막으로 오래된 정원입니다. 1970년대 말 군부 독재에 반대 운동을 했던 오연우는 광주 항쟁 이후 수배자로 지목되고 이때 미술교사 한윤희의 도움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둘은 시골의 한적한 갈매마을에서 외딴 3개월 동안 만나게 되고 사랑을 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남자는 다시 투쟁에 나서게 되었고 그건 검거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그 사이 여자는 딸 하나 세상에 남겨놓은 때 죽고 맙니다. 황석영의 장편소설 오래된 정원 2권짜리인데 줄거리입니다. 오래된 정원에는 편지와 회상, 비망록 등 다양한 형식의 이야기들이 삽입되어 있는데요. 이때 더욱 생생해지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한윤대 마지막 편지를 보면 오연우의 출소 후에, 그러니까 아까 무기징역인데 20년 징역을 결국 사게 됩니다. 소설에서는. 출소 후에 가닥한 마지막 사연이 저기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유행가 하나를 적어 놓을게요. 사랑은 어째서 언제나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지, 사랑은 어째서 죽음과 꼭 같이 삶은 곳인지, 오래전 불경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랑이 죽으면 정이 맺었던 부분이 제일 먼저 썩어 없어진대요. 당신은 그 안에서, 나는 이쪽 바깥에서 한 세상을 보냈어요. 힘든 적도 많았지만 우리 이 모든 나날과 화해해요. 잘 가요 여보. 20년 옥발이 나오기 직전에 죽고 나서 죽기 전에 썼던 메모입니다. 이 목소리의 뜨거움을 감지하며 나는 이 소설을 읽다가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 마음을 염려했습니다. 그리고 저 화해라는 말에 참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런 문장을 읽으면 그저 소설 속의 인물의 목소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황석영 선생이 정원을 꿈꾸었습니다. 냉전과 분단의 시대를 이끌어온 역사적 증인 아니었던가요? 1989년부터 5차례나 미립국을 해가지고 5년 동안의 감옥에 갔었습니다. 더없이 자애로운 음성을 빌어 황석영 선생님은 감옥살이 했기 때문에 본인이 화해라는 말을 발음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화해, 남북한을 화해하자, 뭐 하는 걸로 화해하자 고 했을 때 이 짧은 글로서 본인은 말하고 싶었겠죠. 황석영 선생이 인물의 음성을 빌려 화해를 말할 때 그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리고 지금 20년 가까이 옥에 갇혔다 막 나온 남자가 되어 우리는 화해라는 말을 아프게 듣습니다. 황석영 선생님은 오래된 정원 후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질문이 계속되어지는 우리는 언제나 다시 출발할 것이다. 황석영 선생님 때문에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 구체적 개인이 살고 있음을 알 때, 우리의 역사의 연속성을 감각하게 될 때, 그리고 희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듣고 싶거나 기억하고 싶으시면 꼭 오래된 정원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려고 했더니 봄날에 대해서 잠깐 얘기 안 할 수가, 전 5권의 책입니다. 저는 봄날에 대해서 전남대학교에서 초빙받아서 2시간 동안 7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봄날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고 수없이 지우고 또 지우고 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임철우 선생님께서 지금 한신대 문학창작과 교수인데 제가 썼다 지우고 수없이 임철우 봄날에서 할 얘기가 5권의 우리나라 기록문학의 상징인 책입니다. 어쩌면 그 현대 최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민주화 항쟁을 5권짜리를 복원한 장편소설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다큐멘터리 기법이라는 아주 특이한 기법을 재구성했던 작가가 10년 동안 썼던, 요거는 참 할 얘기 많은데 내년으로 미루겠습니다. 제가 왜 꼭 하려고 지금 아까 시간을 물어봤냐면 제가 직접 잘은 모르고 제가 지인이 너무너무 친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왔어요. 7장짜리 메일을 보내왔는데 피눈물 나게 본인이 이 책을 썼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열흘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장으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저는 잘 아시겠지만 버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말을 해도 버릴 줄 모르고 내 책에 대해서 버릴 줄 모르는데 이 내용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아껴두겠습니다. 이것을 수없이 이
임철우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준 메일을 보고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가슴이 저몄는지, 왜 봄날이 쓸 수밖에 없고 광주민주화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기억하게 됐었습니다. 양희은 씨가 불렀던 하늘이라는 곡하고요. 저희들이 이번 공연을 위해서 새롭게 만든 비블라 냉면이라는 아주 내가 해놓고도 웃음이 날 죽겠어. 뭐 냉면이 비블라 들어보시면 압니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별이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온 하늘을 호수처럼 부르다. 호수처럼 부른 하늘에 내가 안긴 나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차가운 별 조가지 햇볕으로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능금처럼 내 마음이 익어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별이 멀리서 온다. 멀리서 오는 하늘을 호수처럼 부르다. 호수처럼 부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다 함께 노래를 불러보세. 비블라 곰파니. 즐거운 노래를 불러보세. 비블라 곰파니.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비블라모 비블라모 비블라 곰파니. 촌사람 하루는 성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면서 별별 것 보았네.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감싸고 달콤한 냉면이요. 냉면 국물
들어가서 냉면을 시켰네. 한참이나 맛있게 잘 먹다가 재채기가 나왔네. 맛 좋은 냉면이 여기 있어. 값싸고 달콤한 냉면이요. 냉면 국물 더 주시오. 아이고나 맛 좋다.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비블라 비블라 비블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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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블라 꼼빠니. 안 하려고 했는데 5분 늦게 하면 뭐든 나와. 한 번 더 해야지. 집주인이 내곡당을 하는데 아마 글 형편은 안 될 것 같고요. 오랜만 아카펠라 한 곡 할게요. 마지막으로 저희들 무반주로 아까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독립군들이 그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이 산맥을 타고 가면서 불렀던 그런 차량하고 의미 깊은 곡인데 좀 슬픕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곡으로 이거 하고 조금 아쉬우면 또 한 곡 더 할게요. 기러기 또 하겠습니다. 가사만 기억하시고 한국 대구 말해. 한국의 너머 또 너머로 보인다. 한 조각인 구름에 걸린 둥근 달. 그 화려한 달빛에 안긴 밤의 정막이 드높이 자란 갈대밭에 그리우는데 기러기 한때 줄지어난다. 초량이 울며 줄지어난다. 잔소리 내려 하얘진 저 산 너머로 기러기 때 줄지어난다. 한 포기 꽃이 바람에 시달리듯 한 줌의 흙이 바람에 흩날리듯 수많은 목숨 앗아가던 총탄 자욱이 산허리를 수놓아준 채 말이 없는데 기러기 한때 줄지어난다. 초량이 울며 줄지어난다. 그 슬픈 추억 지닌 채저 산 너머로 기러기 때 줄지어난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사랑이 여기에요. 다 같이 합창으로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사랑이 넘치신 분 같아서요. 같이 꽃처럼 아름다운 별처럼 아름다운 막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곡인데 사랑이요? 사랑이요. 60초에 무슨 사랑이요? 같이 하셔요. 뭐가 아니고.
아름다운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다 같이 하시가요. 아 사랑은 사랑은 다발이 붉고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원했어 아 사랑은 다 같이 마지막 곡입니다. 사랑은 다발이 붉고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늘 사랑 너의 사랑 영원토록 못 잊어 못 잊어 네, 고맙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한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마음 같아서는 이 밤이 다 가도록 함께 했으면 쓰겠습니다만은 또 내일 또 우리 또 약속도 있고 준비된 것도 있고 해서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가을의 한자락 책이 있는 풍경에서 했던 아름다운 북 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